극상위권, 내신에서 극상위권의 친구들은 확실하게 좀 다르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대치고 공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대보고 워낙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관심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학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입학한 다음에도 사실 좀 잘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선망하고 사실 좋아하는 학교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오늘 외대보고 고1, 2, 3 전이를 데리고 계신 외대보고 전교권 최상위권 학생들 수학 성적을 책임지고 계시는 외대보고 내신 전문 수학 강사이신, 그리고 대치동에 또 많은 학교들 최상위권 학생들을 데리고 계시는 김지원 선생님 좀 모시고 외대보고 학교란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은 어떤지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콴다일로 원장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외대보고 내신 경향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어떤가요?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도 외대보고 최근 한 7, 8년치는 다 분석을 마쳤는데 지금 현재 가르치고도 있고, 2022년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작년 즉 2023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향성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네, 많이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이전 시험지들을 분석을 하면 그 당시에도 변별력 문제들이 있었는데 변별력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학교 프린트 혹은 학교 부교재를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즉 본인의 수학적 사고력 당연히 있으면 좋고 중요한 것도 맞는데, 그보다는 부교재를 누가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암기했느냐가 중요한 시험이 이전까지 경향성이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역배점 시험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 역배점이 뭐예요? 역배점이라는 거는 역배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역배점은 좀 쉬운 문제일수록 고배점이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저배점이에요. 즉 어려운 문제를 하나에 맞고 틀리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 하나라도 틀리면 너는 등급을 많이 깎을게 라는 시험이 역배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가 점수 배점이 더 높으니까. 네, 맞습니다. 계산 실수나 이런 거 하나가 네.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도 네, 있는. 맞습니다. 네네. 선생님 말씀은 2022년까지는 외대보고 하면은 되게 이제 막 진짜 으리으리한 학교로 좀 네. 이미지가 있지만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수학을 어느 정도는 외워서 커버가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사실 경향성이 확 엄청나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2022년까지가 요 레이어였다면 하나의 레이어가 더 추가된 느낌인 건데,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가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즉 바뀐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범위가 커진 거예요? 네, 더 커진 거고, 사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다인데, 그러니까 부교재가 없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부교재 문제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변별력 문제, 즉 고난도 문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 이제 물론 학교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부교재에 있는 문항을 우리가 변형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뼈대는 남아는 있는데 이게 그 문제를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약간 뭐 좀 새로운 문제를 풀듯이 사고를 해야 풀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정말로 학교 선생님들이 창작하다시피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즉 부교재를 외워야 되고 채워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최고난도 문제들의 난이도가 확 높아지고, 얘네들이 사실은 학생들의 체감상 이게 뭐 변형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밖에서 가져왔네 이런 느낌이 드는 시험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러면은 외대보고 내신 같은 경우를 좀 잘 받으려면, 좋은 네. 점수를 받으려면 좀 어느 정도 부교재를 공부하면서 암기해야 되는 것도 여전히 있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학적 사고력 그 자체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 요게 다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네. 그러면은 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고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대치동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꼭 뭐 연가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 1등급 받으려면 막 KMO 같은 거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진짜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그리고 그 정도의 킬러 문항들이 네. 어쨌든 좀 약간 섞여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정도 혹은 그 이상인 거예요? 외대보고 내신 같은 경우 수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솔직히 수학 시험지만 딱 놓고 보면은
대치동에서 수학이 좀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학교들보다 확실히 시험지가 더 쉬웠는데 대신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그 당시에도 외대부고 수학 시험을 등급받기가 쉽나요? 대치동보다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난이도가 거의 동일선상에 올라왔고 이게 약간 그거랑 이제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치에서 수학을 준비하시는 중등 혹은 초등 어머님들께서 K모를 애가 영재고로 안 가더라도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문제가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느낌이야 라는 문제의 고난도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고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은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네. 저는 이게 제가 말하는 어릴 때라는 건 중3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다 가능한데 아마 첫째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진짜 바빠요. 어느 그쵸. 학교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뭐 외대부고를 가든 즉 바쁘다는 얘기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고 즉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기껏해야 방학밖에 없고요. 즉 1년 중에 정말 길게 잡아야 3개월 즉 9개월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3까지 사고력을 훈련하고 오는 게 도움이 된다. 외대부고조차도 최근의 경향성은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부교재는 많은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대부분 있죠. 있죠? 네, 네.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외대부고에서 부교재를 훨씬 더 막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외대부고 부교재 뭐 어떤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24년이니까 2024년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년은 부교재가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프린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에. 이게 사실 최근 7개년 동안 처음이거든요. 학교 프린트를, 자체 프린트를? 네, 자체 프린트를 만들어 주셨고 양이나 난이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숨겨두시다가 마지막 프린트를 또 주셨거든요. 와. 그래서 학습량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있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과 트랙 기준으로 수원 수투를 지금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수원은 고쟁이 그리고 수투는 자이스토리 즉 기출 기출학습을 기준으로 하는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항상 체감적으로 한 50% 정도는 부교재 문제를 낸다가 외대부고의 특징인 것 같아요. 50% 네. 정도? 근데 그러면은 그 1학년 같은 경우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자체 프린트요. 그게 네. 어마어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면은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럼 이를테면 조금 이해하시기 좋게 뭐 이를테면은 부교재 뭐 정도를 합친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라벨 같은 교재가 그래도 대중적이니까 이제 그런 교재만 보더라도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해서 난이도별로 문항들이 있고 그리고 흔히 이제 문항의 양은 1스텝, 2스텝이 1대1 그리고 3스텝이 한 0.3? 문항의 수는 3스텝이 훨씬 적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학교 프린트만 뜯어놓고 보자면 1스텝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2스텝, 3스텝 문제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즉 문항 수도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없어서 애들이 거의 다 풀긴 풀어야 된다. 네. 이해하시기 좋게 KMO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얼마예요? 그건 제로. 제로? 네, 그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막 높은 것들도 있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네. 그 외대부고 정도 간 애들을 내신을 등급을 갈라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KMO를 저도 강사 초반 때는 열심히 가르쳐 보기도 했었고 문제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 문제 하나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랑 KMO 문제랑 따지면 KMO가 훨씬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즉 KMO급의 문제를 풀어야만 풀 수 있는 수능 문제 같은 말로 내신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선행을 무조건 하고 외대부고 같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선행의 어떤 그 쓸모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많잖아요. 저한테 이제 수학 시험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게 좋은데 안 해도 2등급까지 맞출 수 있다. 2등급까지? 네, 2등급이잖아. 5등급에서 2등급, 9등급에서 2등급. 아, 현재 지금 9등급, 현재 9등급.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현재 고등학생들 기준. 우선 현재 기준. 네, 현재 고등학생들은 9등급제를 9등급일 때.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실제로 본 사례들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깐만, 그럼 정리하자면은 현재 네. 9등급에서 9등급제에서 2등급이면 11%까지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외대부고에서 10% 안에 들 수 있다. 가능하다. 수학만 놓고 본다면. 우선은 수학 네.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저한테 외대부고에서 전반적으로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 수시로 대학을 간다, 그러기 위해서 수학 선행 필요 없냐라고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거 정말 본인의 학기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터져 나갈 거고. 그렇죠. 수학 하나만으로 사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 거기선 안타깝지만 수학 선행은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도 개인마다 차이가 클 거예요. 본인이 노리는 학교가 의대권인지 아니면 뭐 정말 나는 뭐 인서울 공대만 가도 돼, 뭐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외대를 인서울 공대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네, 그런 친구는 없을 거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 하나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충분히 뭐 선행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가능은 한데, 다른 과목이랑 균형 있게 골고루 성적을 좀 잘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선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실 때 외대 보고 좀 지원하는 정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선행을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구교육과정 단어로 쓴다면 2학년 1학기 커리까지는 필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네, 즉 수 1, 2까지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에 자연계열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2학년 1학기에 수 1과 수 2를 지금 같이 동시에 나가니까. 그 2학기 때 미적분을 나가는데, 그래도 수 1, 2까지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딱 정말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딱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을 수 있다. 그 정도는 만들어 놓고 와야 국어든 영어든 탐구까지 경쟁할 수 있는 선인 것 같다. 네. 굉장히 너무 빡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외대가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은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숫자가 뭐 2점 얼마가 되어도 뭐 의대를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이게, 근데 학생들이 제가 상담해 보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 저기 가서 조금만 해도 의대 간다. 그게 조금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수 2까지는 그 정도로 하고 와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네. 어쨌든 다 같이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외대처럼 이렇게, 외대뿐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선발하는 학교들이 대체로 조금 일반고에 비해서 진도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으면은 요거를 따라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대신에 그러면은 현행만, 예를 들어서 현행만 하고 왔다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2학년 1학기면은 수투까지잖아요. 네. 수투까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성적 잘 받거나 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요. 네, 있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수학만 놓고 본다면 가능은 하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남들이 수학할 때 수학하고 남들이 수학 안 할 때 수학하죠. 네. 고등학교 때도. 네.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 네. 근데 저도 그 학생들을 보면은 특히 저랑 고입 대입을 다 한 학생들은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내신 성적과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막 정말 현행까지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정말 해맑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도 뭐 수학 교내 경시대회 막 이런 거 상도 타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수학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8, 9등급이냐 안 그랬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거든요. 의대 갔어요, 수시로.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서, 사실은 뭐랄까, 이런 그 선행에 대한 부분을 되게 일반화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다만 아무래도 이런 학교들이 조금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어쨌든 보셨잖아요. 지금도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 걔네들은 뭐가 좀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지점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극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독해요. 매우 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우선순위 설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 근데 독하다 같은 경우도 사실 독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적지 않을 거잖아요. 특히 외대부고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독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독하다의 수준을 완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잠을 뭐 1시간밖에 안 자고 뭐 이런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저 잠은 무조건 많이 자야 된다 쪽이에요. 수학이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냐면, 예비 고1부터 현재 지금 고3까지 수학을 같이 해오고 있는 친구인데, 영재고를 준비했었던 친구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제 예비 고1에 저한테 합류할 때는 이제 진짜로 멘탈이 좀 많이 스크래치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서울권에 있는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라 수학에 대한 뭐 자신감이나 뭐 정확히는 거부감이 0.1도 없는, 본인의 수학을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과고형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손이 약간 삐걱삐걱대는, 즉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쌤 B스텝이든 블랙라벨에서 3스텝이든 전부 다 머리로 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워도 머리로 풀고 어려워도 머리로 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험을 쳤을 때, 즉 제한 시간이 있는 시험을 쳤을 땐
정말 성적이 이렇게 너를 띄었거든요. 100도 찍고 70도 찍고 막 난리가 나는데 특히 영재학교 준비하다가 일반고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틀게 된 친구들이 약간 그런 문제에 좀 많이 빠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너 블랙라벨 1등급 수학, TOT, 절대 등급 고쟁이 또 5건 풀어서 가져와봐. 2월 끝날 때까지. 2달 동안에? 네, 2달 동안 다 풀어서 겨울방학 가져와봐. 2달 동안에? 네. 5건을? 네. 5건을 얘기해야 3, 4건은 푼다. 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딱 5주 지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다 풀었다, 본인은. 그래서 5개를? 네, 다 풀었고 문제집을 더 추천해달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대충 뭐 일주일에 한 권 뭐 혹은 뭐 네. 그런 느낌으로 푼 건 거죠? 네. 다 푼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휘휘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딱 문제집 한 권 특정 지어서 블랙라벨 가져와봐 라고 했고, 블랙라벨을 다 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풀었고 완벽하게 오답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아 진짜요? 5건 하고 제가 추가로 3건을 더 말했는데 다 풀었어요. 그래서 8건을 다 풀고 2달 동안에? 네, 학기에 들어갔다. 아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독함. 네, 독함의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한 외대 정도 되는 학교에서 정말 그 상위와 극상위를 사실은 나누는 그 기준이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는 기준이 어떤 지독함. 네. 저는 사실은 이거를 학생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최선이라는 말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최선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을 다시 돌려도 절대 그거보다 더 못하는 게 최선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그 상위에서 극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한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얘는 같은 말로 누가 잘 버릴 수 있냐랑 저는 동치라고 보는데, 이게 버릴 수 있다. 네, 이게 당연히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 1학년 들어가시는 시점에 이제 어머님들이든 학생들이든 여러 설명회든 유튜브를 보시며 국어, 영어, 사탐, 과탐, 뭐 수학까지 전부 다 꼼꼼히 잘해야 된다, 할 게 너무 많네, 과목별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모든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네. 이런 친구들이 저는 상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상위권, 내신에서 극상위권의 친구들은 확실하게 좀 다르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오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 올인을 좀 잘 해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한 올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방학과 학기 중을 나누었을 때 방학에 공부하는 과목이랑 학기 중에 공부하는 과목이 좀 많이 달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방학에는 딱 크게 봤을 때 수학이 정말 70% 정도의 비중을 써서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본인 다음 학기에 좀 중요한 과목들, 일반적으로 외대는 이게 과학이 따라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 과학을 합쳐서 거의 한 90%? 나머지 국어, 영어는 이렇게 안 까먹는 수준으로 간다? 이 느낌으로 방학을 보내고요. 이건 당연히 내신을 지금 잘 따는 친구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외대에서 지금 현재 1.0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1.0? 네. 외대부에서? 네, 외대에서 1.0을 받고 있는 친구인데, 즉 수학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과목 다 네. 퍼펙트한. 퍼펙트하게 하는데, 걔는 어떤 애예요 대체? 그 친구가 딱 정확히, 네. 근데 그 친구 수학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 친구가 1학년 때 저희 학원에서 모의 수능 보거든요. 네. 수능 보는 당일에 이제 평가원에서 수학 시험지 올리자마자 다 같이 봐요. 핸드폰 다 걷어서, 그러니까 시험지가 올라오는 그 시점에 바로 뽑아서 주거든요. 즉 아무도 먼저 풀어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100점 나왔고 90분 썼어요. 참고로 90분. 수능 시험은 100분인데 90분 쳐서 100점 나온, 즉 수학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에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 라고 하면 그 친구가 탑3 안에 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학기가 되었을 때,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국어랑 영어랑 탐구는 잘 나왔냐? 아마 제가 가르치는 외대부고 학생 중에 학기 중에 수학을 제일 안 하는 학생 탑3에 들 거예요. 와. 정말 학원에서 내주는 컨텐츠 이외에는 하지도 않고요. 이게 시험 직전 한 3주, 2주 되면은 저한테 따로 개인톡이 와서 제가 내준 양이 100이면 이 중에 뭐 한 30 정도만 해갈게요. 딱 정해서 와요. 본인 스스로. 네. 근데 이제 이럴 용기가 있냐라는 거죠. 두 가지 다 용기인데, 과연 본인은 방학에 다른 친구들이 막 뭐 탐구학원 여러 개 다니면서 암기를 그때 하고 있을 때 암기 안 하고 수학, 이 애매한 수학에 집중할 수 있냐? 그리고 거꾸로 학기 중에 되었을 때 나 수학 진짜 안 해도 되냐?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내신 극상위권이 된다. 지금 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집중하는 어떤 시즌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도
기본적인 학습량은 어느 정도 중학교 때까지 되어 네. 있어야지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선행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메타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본인한테 부족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솔루션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이게 사실 메타인지니까 그런 어떤 능력이 되게 좋은 학생들이 이제 극상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또 사실 외대부고뿐 아니라 맞죠. 어느 학교가 됐든지 간에 정말 최상위권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런 좀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막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이번에. 네네네. 요번 중간고사는 좀 특이한 지점 없어요? 그때 왜 콴다 문제 다 뒤져봐도 없었던 문제 나왔다고. 그게 있는데 네. 그거 제 시험 봤어요. 엊그제. 제 시험 봤어요? 네. 제 시험 봤다는 게 문제는 참 좋고 네. 오류가 없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 이번에 2학년 그럼 수학을 시험을 다시 봤어요? 아니 그 문제만. 그 문제 하나만 다시 네. 본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또 어떤 문제랑 지켜야 되냐면 그 문제가 진짜 어려웠고 제일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네. 좀 잘하는 애들은 그 문제 10분 적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망한 애들이 또 있어요. 그치. 근데 이번에 제시 봤을 때 이 문제의 난이도가 엄청 내려가서 그냥 전교생 한번 다 맞았을걸요. 와 진짜요? 너무 좀 그래서 이제 사실 내신 시험 운용할 때 수학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시간 쏟지 말아라가 사실 좀 중요한, 내신은 50분밖에 안 되니까. 진짜 이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줄 아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말 중요하긴 한데 KMO 엄청 보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재고 루트 탄 그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뭐 도움은 당연히 되긴 네. 하겠지만 정말 시험 유형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내신 그 시간 동안에 양치기로 좀 풀거나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정말 돼야지 이거를 진짜 완벽하게 좀 대응이 되겠네요. 네. 이게 너무 이쪽이나 이쪽 능력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외대 같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외대북을 쓰고 안 쓰고 다 떠나서 어떻게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얼마나 진도를 나가고 해야지 수학을 고등학교 때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명확하게 뭐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한 뭐 수특까지를 해라 뭐 아니면은 심화를 뭐 몇 번을 반복을 해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라 수학을 하루에 5시간씩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게 좀 이해하시기 좋게. 일단 현 중3이라면 듣고 계신 분들이 진도에 있어서는 이제 운신의 폭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계신 커리가 있으실 거고, 그럼 이제 탑다운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이 나가고 N회독 돌려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진도를 나갈 수 있다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세팅을 해달라. 대신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중3이든 중1이든 둘 다에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수학을 진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꼼꼼함이라는 것도 아까 그 지독함이라는 것처럼 정말 레인지가 넓은 단어인데, 어떻게 이제 딱 정의를 해드리고 싶냐면, 학원에서 냈고 숙제했고 오답했어? 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무조건 까먹습니다. 이게 약간 느낌이 나 지금 12시간 동안 밥 안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는 내가 3, 4개월 동안 그래도 학원 커리를 제대로 따라갔다면, 즉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노트에다가 정말 목숨 걸고 다 옮겨 적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내가 직접 쓴 문장들을 기록해 두면은 그걸 한번 쓱 읽으면 그때의 머리로 정말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예를 들어 수학 1을 3회독, 4회독 했다가 아니고 3회독 했으면 3권의 오답 노트가 있어야 되고, 그 3권의 오답 노트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여야 되냐면, 내가 지수로그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A로 생각했는데 B로 푸는 게 훨씬 좋구나. 그게 그런 이유가 이러하다까지도 본인 문장으로 다 써놓는 거. 요거를 2, 3년치를 쌓아둔다면 수학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학생 입장에서 확 올 겁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굉장히 진짜 좀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그만큼 또 사실 입시 실적도 또 의리의리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가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또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 다음에 사실은 원서를 쓰고 말고도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